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려고 열심히 살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운동을 아무리 하셔도 개선은 안 돼요. 연휴 때는 연휴라서 먹고, 평일에는 힘들어서 먹고, 야식은 피곤해서 먹고, 뭐 이래버리면 계속 먹어야 될 이유만 있는 거지 뭐. 우와. 아이고야. 아이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센터 나와서 운동하고 와이프가 유산소 좀 탄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이제 다이어트 시작한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됐는데 컨디션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고 지방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바깥에 센터에서 하고 왔어요. 근데 오후에 또 운동을 한번 지금 더 할까? 왜냐면 지금 원래 제가 운동하던 시간보다 조금 일찍 했더니 컨디션이 좀 안 올라와가지고 운동 그렇게 세게 못한 것 같아서 저녁에 한번 다시 해야 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 강도는 좀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미로 할 때랑 뭔가 조금 목표를 잡아놓고 할 때랑 좀 다른 게 일해서 좀 운동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조금 하루 안 되더라도 내일 더 열심히 하지 약간 이런 가벼운 마음인데 지금은 꼭 하루하루 채워야 될 그게 있다 보니까 막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 사실. 뭐 PT를 받으시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정말 그냥 배움 때문에 PT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뭔가 좀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 의지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PT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죠? 운동을 어느 정도는 다 하세요, 기본으로.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면은 그게 희한하게 나 혼자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거든. 왜냐면 어쨌든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인식이 뭔가 내 삶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다들 선택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데이트 중이라고 하면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좀 불안하거든, 사람 심리가.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버리니까 요즘엔 뭐 대부분 다 운동은 한 가지씩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웨이트가 아니더라도 뭐 테니스가 됐든 골프가 됐든 뭘 하나씩은 꼭 하시더라고. 근데 뭐 풋살도 좋고 축구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대, 관절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들 다치시더라고. 데크운잡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좀 근데 잘못된 생각 아닐까? 그 어감 자체가 그거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불리한 조건이야. 그러면은 노력을 접어야 되냐? 약간 이런 개념인데 아니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노력을 직살나게 해야죠. 컨디션 나쁘지 않은데? 몸이 무겁진 않네. 봅시다. 나이 들면 결국엔 거의 근육이 빠진다는데 허무하지 않냐고? 뭐 나이 들었을 땐 들은 거고 그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려고 열심히 살아? 그렇게 따지면 최종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태어나기 왜 태어나? 그 매 순간 과정을 다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결론적으로만 딱 따지고 나면은 뭐 사실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성이 없죠. 인생이라는 게 더덥다고 더덥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돼. 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 이 사람이라는 게 나이를 먹고 안 먹고 그걸 다 떠나서 매 순간 뭔가 성취감이 없다면 사실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뭔가 우울해진단 말이야, 사람이. 자, 래플 다운.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더덥다고 생각하시면 덧없는 거고 매 순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시면 의미가 생기는 거고. 확실히 BCA를 타서 갖고 오니까 물이 맛있네. 물을 자꾸 먹고 싶네. 맛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 그래요? 벌써? 벌써 그래요?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구정이라서. 여러분들 설전에 사람들이 운동을 잘 안 해요. 이제 구정진 한번 다시 오실 겁니다. 히든 고객들이 오실 거예요. 헬스에 미친 새끼들은 죄송해요, 좀 어감이 세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공휴일 이런 데 이제 환장하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날이잖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공휴일이 오면은 싱숭생숭하다고. 어차피 며칠 쉬어야 될 거냐, 요번부터 쉴까 이러면서. 근데 이제 쉴 때 편안하게 쉬려면, 마음 놓고 쉬려면 이제 평상시에 좀 열심히 해놔야 된다는 것도 좀 없잖아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열심히 하셨다면 쉴 때 또 편안하게 쉬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아예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쉴 때 편안하게 쉬지도 못하면서 강박 증상을 좀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양쪽 다 좋은 건 아니야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강박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성장 속도가 빠르지. 근데 중요한 거는 평생 해야 되잖아, 운동 자체가. 현대인들이 머리는 많이 쓰는데 활동량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체적인 이런 기능 부재로 인해서, 기능 저하로 인해서 노년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신체 활동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라도 좀 써줘야 되는데, 이제 쉴 때 편안하게 못 쉬면 운동을 그렇게 평생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네, 뭐 한다고? 토마토 오일아. 아, 내 얼굴 빨개진다고? 아유, 힘들어, 씨. 네, 와이프는 밥을 잘 찍고 계속 운동도 하고, 요번에 좀 다른 것 같아, 확실히. 운동도 하고 식단도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와이프한테도 전달을 했어요. 보통 이제 바디 프로필 찍고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의 가장 실수하는 점,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욕구가 이제 조금씩 변해요. 다이어트를 막 시작하시면서 식단의 변화를 주면 처음에는 어떤 음식들이 자꾸 떠올라. 떡볶이, 탕수육, 짜장면, 뭐 평상시에 본인들이 조금 이제 야식으로 즐기던 음식들. 근데 그게 이제 다이어트가 좀 진행이 되다 보면 다이어트 식단만으로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왜냐면 항상 좀 부족하게 먹게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 뭐 수분 조절까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와, 물이라도 좀 시원하게 먹었으면 하는 그 사람의 욕구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혹은 대회를 뛰고 나서 본인의 목표와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본인의 그 욕구를 역순으로 밟아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갈증을 느꼈으면 물부터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식단만으로라도 조금 배부르게 먹어보고, 그러고 나서 그걸로도 안 멈춰지면 이제 본인이 즐기던 그런 야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즐기는, 이런 식의 역순으로 나와야 본인이 멈출 수 있는 시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대회 끝나면 본인이 평상시에 야식으로 즐기던 끝판왕부터 팍 즐겨버린단 말이야. 그럼 본인이 멈출 수 있는 구간을 놓쳐요. 왜냐하면 내가 즐길 수 있는 끝판을 먼저 즐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유지를 하시려면 본인이 그걸 역순으로 밟아갖고 나와야 이 끝까지 안 오고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선택권이라도 생긴다니까. 요번에는 와이프가 바쁘다 찍고 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고. 아, 근데 저는 뭐 팩폭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현실적으로만 말씀드려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사람은 나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저도 그렇게 쓴소리 잘 안 해요. 뭐 어차피 나랑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내가 굳이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고 칭찬만 해요. 별 사이 아닌 사람들이랑.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히 조언을 못하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을 봤거나 경험을 해본 분야에 있어서는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더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본인이 들었을 때 뭔가 좀 좋게 들리면 좋은 거고, 뭐 나쁘게 들리면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나이 먹으면 주변에서 쓴소리 안 해주는 게 너무했다는 생각이, 그렇죠. 뭐 쓴소리 해주는 것도 사실 관심의 표현이고 그 사람이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했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돌아서 다시 곱씹어 보면서 그 이야기 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추출을 해내서 그걸 조금 더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면 어쨌든 향후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기분 나쁘고 끝나버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될 수도 있어. 결국 기분 나쁜 건 벌써 기분 나쁘고 지나간 거고, 앞으로의 내 미래는 이제 그걸 내가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요. 요즘엔 좀 그렇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우 먹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살이 꼭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는 건 의미 없고 안 좋은 거겠죠. 사실 그렇게 빠지는 거는 이제 정신 차리고 드시기 시작하면 금방 다시 원상복구돼요. 굶으면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순간 변화가 좀 빠르죠. 근데 이제 드시면 바로 차오릅니다. 그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육이 빠졌다기보다는 수분의 영향이 제일 커요. 이게 음식 드시는 양을 줄이시면은 수분 섭취량도 많이 줄어요, 사람이. 그리고 몸에 잡혀있던 수분들도 많이 이제 빠져나가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디빌딩 선수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수분 조절을 하시잖아요. 짧게는 뭐 24시간에서 길면은 48시간까지 이제 거의 단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안 마시는 하루 동안 거의 한 3kg 날아가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시면은 몸무게는 크게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지. 체성분이랑 뭔가 이제 거울로 비춰지는 내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체중이 바뀌어봐야 사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남성분들은 요즘에 그러신 분들 거의 없으신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굶어서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굶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굶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다시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잘 안 잡혀가지고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운동하시는 걸 너무 대단한 걸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은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져.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마음 먹고 시작해요? 아니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튼 누르잖아요. 운동도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렇게 해야 취미를 들이실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4번씩 고강도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한 번씩 몸살이 일주일 동안 알아서요. 운동 강도를 그 정도는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운동을 해서 그렇게 힘드신 건지 아니면 운동 외적으로 이제 몸을 잘 쉬게 해주시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피곤한 게 이제 운동의 역할도 있겠지만 휴식이 부족해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 휴식이 잘 안 되는 게 꼭 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시간을 다른 데 써서 그런 건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이 잠이잖아. 잠을 잘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아무리 내가 잘 운동을 하고 잘 먹고 해도 휴식 시간이 부족하면 회복이 안 된단 말이야. 운동하기 싫은 날이요? 운동하기 싫은 날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피곤하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있는데 운동하기 싫은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쉬니까. 근데 그게 막 운동하기 싫어서 쉰다기보다는 몸 상태가 이제 피곤하니까 쉬어줘야만 하니까 이제 쉬는 거지. 그리고 이제 휴식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권장을 하니까 막 싫은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원체 운동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여동생 둘도 체력이 되게 약해요. 저희 집안이 체력이 이렇게 강한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를 운동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좀 만들어진 체력인 거지 저는. 그리고 나서는 운동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대학교도 이제 사회체육학과에 갔고 평생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이 막 싫지는 않아요. 원래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인데 영어권에서 사시다 보면 거기서 태어나서 생활하다 보면 영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한국 왔을 때 그냥 영어를 편안하게 쓰시잖아. 한국어도 편안하게 쓰시고. 그냥 운동이 약간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막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막 그거를 막 억지로 막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보자. 아니요. 맨몸 운동이 왜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맨몸 운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잖아. 비효율적이라는 건 없어요. 맨몸 운동도 얼마나 힘든데. 일반인들 기준에 있어서는 맨몸 운동만으로도 사실 몸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근비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원하시는 체형까지 근육량까지 어느 정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푸시업을 스트레이트로 50개를 못해. 50개까지만 채워보세요. 가슴이 왜 안 올라와? 당연히 올라오지. 턱걸이를 30개까지 무반동으로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당연히 등이 좋아집니다. 웨이트 따로 하실 필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힘들게 노력하고 계시다면 스스로를 믿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본인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내가 흔들리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시고 충분히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믿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주해서 같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봐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해내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시거나 컴퓨터를 하실 때 그렇게 안 좋은 자세로 앉아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잖아.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행동을. 그 원인을 제거해내는 게 첫 번째.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운동을 아무리 하셔도 개선은 안 돼요. 왜냐면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많이 해봐야 하루 1시간이야. 근데 평상시 생활은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란 말이야. 말을 안 들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살고 살아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살찌는 분들이 계속 기름지고 막 살찐 음식을 먹어.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못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내야 돼.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운동 끝까지 50분 잠깐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큰 도움이 되겠어. 그걸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내가 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하시는 건데 그 잠깐 하고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생활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개선은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부모님이 깨끗한 옷으로 계속 갈아입혀주면 뭐해? 얘가 가서 노는 데가 진흙탕인데 그러면 계속 들어오져서 들어온단 말이야. 깨끗하게 갈아입혔으면은 깨끗한 곳에 가서 놀아야지. 그 습관 자체를 바꿔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방법은 없어요. 다 큰 성인이잖아 이제. 그리고 아직 본인이 덜 아파서 그래.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본인이 아파봐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고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뭐 시원할 건 아니지.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도 동생인데 남이 아니고 동생이잖아.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좀 강하게 얘기를 해요. 강하게 얘기해도 잘 안 된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게 다들 성인이잖아. 내가 막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해야 돼 결국은. 내가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항상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목줄을 감아가지고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단 말이야. 먹으면서 운동하기, 안 먹고 살 빼기. 야, 비교라는 거 할 때는 본인이 둘 다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 야, 안 먹고 살 빼기가 되니? 너 안 먹으면 얼마나 안 먹을 수 있어? 며칠이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비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상과 상상을 비교하면 안 돼. 현실과 현실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되는 거랑 안 되는 걸 놓고 비교를 해요. 안 돼. 안 먹고 살 빼기 어떻게 되냐.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바깥에 보시면은 좀 마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진짜 적게 먹어요. 서로의 식생활 패턴을 좀 공유를 하면 아마 살찌신 분들은 살이 안 찌신 분들을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고,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또 살찌신 분들을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이게 말로만 전달이 되면 사실 둘 다 열심히 먹고 있거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근데 지금 드신 게 만둣국 잡채, 이게 탄수화물 덩어리거든. 거기에 이제 나트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체중이 올라간 게 뭐 지방으로 올라갔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 명절이라고 해봐야 이제 이틀 전에 드신 거부터가 이제 시작이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수분이 많이 잡혔을 거예요, 몸에. 명절 끝나고 나서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오시면서 운동 다시 하시면 금방 떨어져요. 명절 때 올라갔던 체중 정도는 금방 떨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설 명절, 저번에도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설 명절 음식이 맛있어요? 뭘 많이 드셨지? 아까 저분은 떡국이랑 잡채, 또 뭐 드셨어요? 사실 요즘에는 뭐 평상시에도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설 명절 음식이 사실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 약과 밀가루탕으로 살 엄청 찌죠. 산적도 뭐 그래요. 잡채 제가 안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잘 모르겠다. 제 와이프도 떡국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 찹쌀떡. 동태전. 요즘에 전 하는 곳이 많은가? 저희 집은 그냥 명절 음식을 많이 하진 않고, 어제 저녁에 샤브샤브 먹었는데 저희 집은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명절 음식이 사실 막 비싸기만 하지 손도 많이 가고 힘들고, 뭐 엄청 이제 그런 음식이라든지 그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굳이 명절 음식을 그렇게 찾아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가끔 들긴 하더라고. 2월 벌써 중순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날아갑니다. 긴장하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야 돼.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요, 진짜. 올 한 해는 진짜 알차게 살아서 목표한 거 이상으로 한번 이뤄보자고요. 다들 하실 수 있잖아. 여태까지 안 했던 거일 뿐인 거지 할 수 있다고. 바쁘다 힘들어 죽겠다 하지만 사실 여유 시간은 있어. 솔직히 냉정하게 남이 봤을 때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해 왔을 때 시간 쪼개서 쓰려고 하면 당연히 쓸 수 있거든. 근데 단지 이제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어릴 때 등쪽 20번 운동 열심히 하라는데 어떤 운동이 효과가 좋을까? 배우라니까, 운동을. 왜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해도 본인이 그 동작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면 못해요. 특히나 지금 라운드 숄더가 심하신 분들은 등 쪽의 기능들이 지금 많이 죽어있을 거란 말이야. 기능이 많이 저하가 돼 있을 거라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근육을 내가 여태까지 수축 이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해내시기가 어려워요. 뭐 어깨를 움직이세요 이랬을 때 그 근육을 사용을 해서 어깨를 움직여야 되는데, 보상작용을 통해서 다른 근육들을 써가지고 그 동작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근데 본인은 그 기능들이 분명히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동작을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해 드린다 그래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배우시는 게 좋아요. 정말 그 부분이 걱정이라면.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을 해주면 되지 뭐 그거를 갖다가 뭐 그렇게 돈 쓰는 것보단 그냥 듣고 내가 그냥 대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몸이 덜 불편한 거야. 배우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배우시더라도 제대로. 왜냐면 시작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번, 3번 손이 안 간다니까. 처음에 본인이 막 하다가 잘못된 습관이 들면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들은 안 좋은 습관 있잖아요. 그걸 빼내는 데만 몇 개월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처음에 배우실 때 제대로 배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웨이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비용을 좀 아껴보고자 어깨너머로 배우고 결국은 전문가 찾아가지 2중 3중으로 돈 다 들었어. 물론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이랑은 질문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바뀐 것도 있고 질문이 달라진 것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뭐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내가 크게 바뀌었다라고 느끼시는 것도 없지 않았을 텐데, 근데 페이드님 저는 그래요. 이게 물론 사람이 노력을 하면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이 뭔가 좀 유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여유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꼭 금전적인 여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어요.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누가 내 차를 훅 긁고 가더라도 그게 조금 짜증은 날 수 있어요. 근데 막 돈이 금전적으로 막 허덕일 때보다는 훨씬 더 유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 사람이. 그리고 체력이라든지 건강에 좀 여유가 있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 짜증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유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아파. 그럼 옆에서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는 것만 해도 정말 짜증난다니까. 내가 지금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조금만 큰 소리 내도 막 짜증 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고 체력적으로 너무 지금 힘이 넘쳐. 그럼 옆에서 사실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냥 유하게 넘어간다고. 지금 날이 서 있고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결핍이 있는지. 물론 그게 100% 원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이제 결핍이 된 상태면은 아무래도 이제 별거 아닌 거에 짜증이 날 수도 있다고, 사람이. 근데 본인 스스로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 내가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지. 그러니까 남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지금 불편함이 있을 거야, 몸에. 금전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감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핍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아마 그 중에 답이 있지 않을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 중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잠깐 앉아서 이제 한 2분 정도만 쉬다가 다음 세트 한 세트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자 여러분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내가 그거를 꼭 한번 내 성격 자체를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한번 그 부분을 바꿔보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싫은 소리도 못하고 화도 잘 못 내고 짜증은 뭐 언감생심이고, 그죠? 근데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내치지 않을 사람, 분명히 알잖아 우리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생각을 좀 덜하고 행동하는 게 없잖아, 있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누구나에게나 다 똑같이 잘하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가깝고 소중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나를 내치지 않을 사람한테, 그럼 정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저도 그거를 사실 그렇게 크게 인지 못하고 있었어.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변에 뭐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 안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 같은 경우지.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만 바뀌어도 내가 봤을 때는 인간관계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도 올해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었으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다이어트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식습관이 지금 안 좋으면은 좋은 식습관을 머릿속에다가 강박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깨져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편하더라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제일 바꾸기 힘든 게 호흡이에요. 호흡에 대해서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그거는 거의 바꾸기가 힘들어. 왜냐면 무의식 중에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꾸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언어잖아, 언어. 언어도 습관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갖다가 그냥 편안하게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영어로 바꾸려고 그러면 진짜 피똥 싸게 노력해야 되잖아. 그 습관이라는 거는 원래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박을 가지고 해야 돼.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강박을 가지고 매일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하체 운동 너무 힘들어요. 클래식 피지크나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하체 도대체 어떻게 만드신 거야? 다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운동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 걱정이 돼. 나 집에 갈 수 있나? 내일 걸을 수는 있나? 막 이런 걱정이. 진짜 하체는 정신력이 맞는 것 같아, 확실히.
어떻게 버텨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체 좋은 분들 보면 와 신기하다, 몸이 건조하게 대단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이게 고작 그래봐야 제가 2년차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하체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저 하체는 도대체 어떠한 고통을 견뎌냈기에 저런 하체가 됐을까? 상상이 안 돼요. 뭐지 도대체? 그냥 약간 경외, 약간 이런 느낌이야. 바로 이어서 랩풀다운 갑시다. 소금만 먹어요, 소금만. 스리라차 이런 것도 안 먹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요번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해보려고요. 스리라차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좋아해서 안 먹습니다. 매운 거는 저는 요만큼도 매운 게 싫어. 이게 매운맛이 나기 시작하면 음식으로 인지가 안 돼요, 제 뇌에서. 그 짬뽕이라는 음식은 제가 싫어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여가지고 국물 별로 안 좋아하고 면 음식 별로 안 좋아하고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 잘 안 먹어요 중국 음식. 맞다, 저 해산물도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안 좋아하는 거 맞네. 그래서 내가 체중 늘리기가 힘든가 보다.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잘 드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막상 그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이제 입이 되게 짧고 양이 되게 적어요 저희가. 근데 이럴 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은 막 드시는 분들은 정말 계속 이동하면서 계속 드시더라고. 아침 뭐 2, 3차까지 먹고 점심 2, 3차까지 먹고 저녁 2, 3차 먹고 야식 먹고 막 이렇게 드시는데 저희는 뭐 여행 가면 하루에 뭐 외식하면 일단 2끼 정도 먹으면 끝이야. 그나마 이제 둘이 있으니까 메뉴 2개 시켜가지고 이제 공유하는 거지 메뉴를 많이 못 시켜요. 타 지역에 가면 음식을 많이 경험을 못해. 입이 짧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엄청 시켜놓고 남기는 것도 좀 그렇잖아. 휴게소에서는 뭐 이렇게 잘 안 먹어요 저희. 기껏해야 뭐 지포튀김 같은 거나 좀 이제 와이프가 좋아하다 보니까 주전부리나 좀 사 먹지. 정말 휴게소에서는 웬만해서 잘 안 사 먹어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몸매 관리하기엔 좋은데 또 막상 어디 가서 즐기려고 그러면 쉽지 않고. 벌크업이요? 그러니까 지옥이지. 체중 늘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지금 다이어트 딱 3주 차거든요 제가 지금. 지금이 편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보다 덜 먹으면 되잖아. 덜 먹는 건 괜찮아. 더 먹는 게 너무 힘들지. 근데 연휴 때는 뭐 좀 드실 수 있죠. 연휴 때 이렇게 편안하게 드셨으면 이제 평상시에 이제 관리하셔야지. 연휴 때는 연휴라서 먹고 평일에는 힘들어서 먹고 뭐 야식은 피곤해서 먹고 뭐 이래버리면 계속 먹어야 될 이유만 있는 거지 뭐. 요즘에는 그냥 먹고자 하면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것들이 흔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만 따져봐도 1년에 한 3번 정도는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잖아. 추석 연휴 있지, 설 연휴 있지, 거기에 내 생일 있지. 이렇게만 따도 3번이야. 연말에 또 친구들 만날 수 있고 그럼 4번 올라가죠. 정말 이렇게 크게만 따져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조금 긴장 풀면은 무조건 다 살찔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 요즘에. 이두 운동도 해야 되는데 오늘 기운이 없다. 이두는 그냥 컬을 잘 하시면 돼요. 컬을. 덤벨 컬, 바벨 컬. 팔이 안 크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운동을 좀 할 줄 안다고 이제 착각이 드는 그 시기쯤에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내가 운동 동작을 몰라서 몸이 안 큰다고 생각을 하시거든. 그렇지 않아. 지금 하고 계시는 운동에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중량 올리는 걸 깜빡하신 거야 지금. 덤벨 컬, 바벨 컬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팔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덤벨 컬, 바벨 컬을 하실 줄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어려운 동작도 아니고 팔꿈치 관절을 잘 접으면 되잖아. 중량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게 보통 보면은 본인이 해내고 있고 본인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들보다 인터넷 세상에 조금 더 과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3대 500이 대표적인 예시고 그런 걸 봤을 때도 그렇고 운동하시는 루틴이라든지 운동 강도 부분적인 것도 그렇고 식단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내 몸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잘 수행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일단은 먼저 뱉어놨으면 그 추후에라도 그걸 지키시려고 노력을 하시든지.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지금 저도 이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정도 하시면은 안 바뀔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근데 현 상태를 물어보면은 거기 근처도 못 간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 몸이 안 바뀐대 라고 이 갭이 커지면 이 운동이 하기 싫어져요. 그럼 결국은 손해는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해내고 있는 것만큼 바뀌는 게 사실 몸인데 내가 뱉어놓은 말 때문에 이 갭이 생겨버린다면 그 또한 스스로 실망하는 그게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형님 부상 때문에 한동안 운동을 못하게 되는데 몸 상태 최대한 유지. 식단 조절하셔요. 오리너구리. 뭐 때문에 다치셨대? 아유 참네. 최대한 지키는 방법은 식단이라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운동을 안 하시면서 식단 유지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근데 뭐 지금 부상 때문에 운동을 못 하시니까 빈봉 들다가 맞아. 이게 참 여러분들 지금 오리 너구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운동할 때 다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구간에서 다쳐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으로 다 쪼개가지고 그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이게 집중을 놓치시면 안 돼요. 본인이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법 무거운 중량을 하실 때는 집중을 안 하려고 해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다 끝났네 혹은 요 정도 중량은 나한테 가볍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이 들 때 다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게 웃긴 게 저도 데드리프트 1RM 최대 중량으로 치면 요즘에 한 240까지는 들거든요. 근데 이 밑에서 장바구니 들다가 허리 삐끗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서 다친단 말이야 사람이. 그리고 별거 아닌 거에 다쳤을 때 그 통증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 느낌이. 그나마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삐끗하면 괜찮은데 심지어 허리에 어느 정도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채기 하다가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충격 때문에. 와. 연휴도 이제 다 끝나가네요. 아이고 좋은 시간 다 갔네. 남은 시간 푹 쉬시고 또 내일 또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 오늘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그래야 또 이제 푹 쉬고 와가지고 또 밝은 모습으로 사회생활 시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진 모습으로 이번 주 주말에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